이번 시간에는 인터섹션 커브와 섹션 커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섹션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은 이전 시간에도 사용을 해봤던 것처럼 두 개의 객체 세트 간의 교차 곡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객체는 면과 플레인이 있고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객체는 면과 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간에 데이텀과 페이스 간에 모두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데이텀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먼저 이 바디 부분에서 데이텀을 선택을 했을 때 바디와 데이텀 사이에 교차되는 곡선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페이스로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 페이스에서 시트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바디와 시트 바디의 교차되는 부분이 교차 곡선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 간단한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인터섹트 커브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디가 있고 시트 바디가 있는데요. 이 바디 11번의 시트 바디를 잠시 하이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탭에 가보면 인터섹션 커브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커브 클릭해서 리셋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객체에는 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객체에도 페이스와 플레인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바디와 XZ 평면과의 교차 곡선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면을 선택을 할 때 페이스 룰이 바디 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 페이스로 해서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면 전체 바디가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MB2를 눌러서 두 번째 객체에서 페이스를 선택해도 되지만 저는 이 XZ 평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어플라이를 해주면 바디와 XZ 평면과 교차되는 커브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커브는 모델링에서 참조를 할 수 있는 커브로도 이제 응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디 페이스가 아닌 이 윗면만 교차 곡선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 룰을 싱글 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이 세 개의 면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XZ 평면을 만들어 볼 건데 XZ 평면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얘를 하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터섹션 커브로 싱글 페이스로 3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MB2를 눌러서 다음 단계 넘어간 다음에 XZ 평면을 선택을 해줘서 OK를 눌러보면 바디 페이스 전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면에만 커브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인터섹션 커브로 싱글 페이스로 3개의 면을 선택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플레인이 아닌 새로 플레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플레인 기능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기능이고요. 디스턴스, 앵글, 바이섹터 등등 데이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퍼드로 두고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50mm를 입력을 해주면요. XY 평면에서 50m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교차 곡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3개의 면을 선택을 해서 플레인을 XY 평면과 XZ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 90도를 이루는 부분에서 2등분 되는 데이텀이 생성이 되면서 바이섹터 타입으로도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텀을 사용을 해서 인터섹션 커브를 생성을 해봤고요. 이 커브를 다 딜리트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바디 11번을 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 커브 기능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싱글 커브로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플레인이 아닌 시트 바디, 즉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바디를 하이드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3개의 면과 시트 바디가 교차되는 커브도 생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인터섹션 커브는 데이텀과 면으로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비슷한 기능인 섹션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커브는 인터섹션 커브와는 다르게 평면과 바디, 페이스, 커브들 간의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하거나 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커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텀이나 페이스 등으로 교차 곡선을 생성을 했었는데요. 섹션 커브는 오로지 평면과 교차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타입에는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부가적으로 3가지 타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렉트 플레이는 평면을 지정해서 단면 곡선을 생성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섹션 커브와 비슷한 기능이고요. 패러럴 플레이는 평면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 값을 입력해서 균일한 교차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시작과 끝 거리 값을 입력을 해서 그 사이에 균일한 교차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이 패러럴 플레인 타입이고요. 레이디얼 플레이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균일한 각도로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으로서 방사형으로 교차 곡선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플레인 퍼펜디큘러 투 커브라고 해서 곡선이나 모서리를 사용을 해서 이 곡선의 노멀한, 즉 수직인 커브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 네 번째 타입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객체에는 커브라든지 데이텀이라든지 페이스, 솔리드 바디, 시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객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차 곡선은 데이텀 플레인만 교차 곡선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예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인터섹션 커브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어에 가보시면 섹션 커브라고 있습니다. 섹션 커브 선택해서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3개의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바디를 선택하고 싶으면 솔리드 바디로 변경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페이스 타입으로 3개의 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플레인을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플레인을 만들어서도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인터섹션 커브와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XZ 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 커브와 동일한 기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섹션 커브 선택을 해서요. 3개의 평면을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XZ 평면과 XY 평면 사이에 바이섹터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어소시에이티브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를 끈 상태는 연관성이 없게 추출이 된다는 거고요. 그 말은 즉 파트 내비게이터의 히스토리로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조인 커브를 큐빅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 생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해당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스플라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소시에이티브로 해서 조인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커브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고 나서 조인을 해주면 일반 라인, 아크 라인이 아닌 하나의 라인, 즉 스플라인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섹션 커브에는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스플라인으로 커브를 추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섹션 커브로 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눌러서요. 이번에도 섹션 커브 선택해서 3개의 면을 선택을 할 때 XZ와 XY 평면에다 커브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조인을 끈 상태에서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커브를 포인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포인트로 만들 때 디스턴스를 5mm 간격으로 포인트를 생성할 때 5mm 간격으로 만들겠다 해서 OK를 해주시면요. 교차 커브 위치에서 포인트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에서 포인트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섹션 커브 기능에는 어소시에이티브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커브를 추출할 때 그룹과 포인트로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고 조인 커브를 사용을 할 때는 스플라인으로 생성되는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뭐 역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서피스 곡면 작업을 해주실 때는 인터섹션 커브보다는 섹션 커브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차 곡선만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인터섹션 커브나 섹션 커브의 기본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요. 두 번째 타입으로 해당 면을 선택한 다음에 베이스 플레인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을 선택을 할 건데요. XY 평면 0부터 엔드를 100mm까지 연장을 시키는데 간격을 20mm 간격으로 교체 곡선을 생성하겠다라고 해주면 XY 평면 0에서부터 100mm만큼 거리값을 갖는데 그 사이에 20mm 간격을 갖는 데이텀을 만들면서 교차 곡선을 생성하겠다라는 부분이 패러럴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딜리트 시켜 주시고요. 섹션 커브로 3개의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베이스를 XZ 평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스 50, 엔드 50, 100mm에서 스텝을 1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또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일하게 교차 곡선을 생성하는 부분이 패러럴 플레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딜리트 해주시고요. 섹션 커브로 세 번째 레이디얼 플레인으로 방사형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전할 축을 벡터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축을 X축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될 포인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때 삼각형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평면이 되면서 이 삼각형이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X축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부분은 이 곡선의 4분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4분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냅 포인트에서 쿼드런트 포인트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4분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작과 엔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시작 100으로 변경을 시키고 각도 스텝을 2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 리절트를 해보시면요. 시작이 0이고 끝이 100인 부분에서 간격이 20mm만큼 데이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스텝 20만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방사형으로 교차 곡선을 생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플레인 퍼펜디큘러 투 커브라는 기능인데요. 이 커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시작과 100을 10개로 교차곡선을 생성하겠다라고 해서 결과를 보시면 이 부분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근데 패러럴과 별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디 11번을 쇼 해준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커브로 면 3개를 선택해 주시고 커브를 이 시트 바디의 엣지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간격을 10mm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은 내가 선택한 커브와 수직인 방향으로 교차 곡선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텀을 가지고 4개의 타입으로 교차 곡선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세팅 부분에서 이 조인 커브라는 부분이 있었죠. 조인 커브로 이 커브들을 하나의 커브로 만들면서 스플라인으로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라인과 아크로 생성을 할 건지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커브에는 포인트로도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섹션 커브와 섹션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은 비슷한 기능입니다. NX에서 비슷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